네, 6강의 내용은 우선 이제 대리 부분에 있어서 광해 무권 대리, 거기에는 이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고 그랬고, 표현 대리와 그 협의의 무권 대리 그 소홍 대리 자체는 무권 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뭐 표현 대리 같은 경우에도 가령 표현 대리를 주장을 했다, 유효를 주장을 했다. 이런 막 계약 자체가 유효다라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본인에게 주장했다. 이게 표현 대리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표현 대리 주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보지 않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 대리는 성질 자체가 무권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무권 대리 주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질 자체가 표현 대리나 협의 무권 대리나 무권 대리로 본다.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계약의 무권 대리는 상대방하고 본인하고 그 어떤 무기의 어떤 차이. 그래서 본인은 추인권, 그리고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은 최고권하고 철회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본인이 유효하게 만들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인은 형성권이고, 이 추인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인은 법률행위 전체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지 일부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는데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을 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온전히 유효를 만들든지 온전히 무효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법률행위는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해놓기 때문에 그걸 유효로 만드는 것은 전체로 하든지 말든지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골라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인은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고, 추인하면 그 효력은 소급에서 유효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소급효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고, 물론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인 거절권. 이건 추인 거절권과 관련해서는 상속 부분을 주의하시고, 무권 대리인이 상속이 됐을 때는 추인 거절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추인 거절을 하면 신의칙 위반이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되고, 대신 이제 본인이 상속인이 됐더라.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사망하고 본인이 상속인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추인 거절권이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멸하지 않고 추인 거절하더라도 상관없다. 물론 이제 추인 거절하고 무권 대리인의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걸 그대로 승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철회권. 철회권은 선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그랬고, 이것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다. 그리고 이제 최고권. 최고권은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력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 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누가? 상대방에. 무권 대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물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도달주의가 아닙니다. 애외적인 발신주의예요.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효력은 명문호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 여기는 일단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 못 해야 되겠죠. 대리권이 있으면 증명했다면 유권 대리인이니까 책임질 일은 없죠. 왜냐하면 대리행위 부분은 하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 못하고, 상대방은 철회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 능력 부족한 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래 안전에 우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무능력자는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능력자는 무조건 책임져요.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선택 채권이라고 그랬고,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무효 취소 부분은
이건 무효로 할 것인가 어떤 법률행위를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이걸 취소로 할 것이냐, 이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그랬고, 무효와 취소와 다른 건, 무효는 어떤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부수용 효력은 발생하죠. 이행해부터 그러면 반환청구권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효는 추인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유효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치유가 안 되는 거야. 항상 100년, 200년이 돼도 그 상태로, 무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누가 주장할 것도 없어요. 특정인이 주장할 것도 없다. 그런데 취소는 그렇지 않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하기 때문에 확정 유효가 된다.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자가 취소권 행사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유동적 무효 법리 꼭 기억을 하시고, 거의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계약금에 관한 계약금 계약이라든가 또는 그 협력 의무라든가 또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이 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꼭 숙지를 하시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가상적 의사 그리고 또 분할이 가능한 경우 또 일체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이건 일부가 유효로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이제 취소 부분은 취소는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소급에서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제한 능력자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 이자 그 상태로 해도 돼요. 하자 있는 상태로 해서 취소를 해버려야 된다. 이게 추인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지나면 취소권 행사 못한다. 그리고 이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 이것은 추인이라고 했어요. 추인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이 있다. 임의추인, 이것은 취소권 포기를 하겠다는 확정적 유효로 만들겠다는 의사표시다. 임의추인 요건은 추인권자가 해야 되는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만 알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능력 상태가 돼야 돼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는 하자 있는 상태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박 상태에 벗어나서, 기망 상태에 벗어나서 법률행위를 하여야 추인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리고 이제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이행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 거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고,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경계계약, 상관이 없고 계약이니까. 그리고 담보제공,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 상대방이 하든지 취소권자가 하든지.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제 집행. 그리고 이제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인 종료가 안 됐는데 착오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취소권 포기로 간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인 종료한 후에 해야 되고, 굳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임의추인과 법정추인의 다른 점이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 이건 이제 부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게 어려운 점들이 없으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종류,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리고 이제 가장 조건이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고 그랬죠. 불법 조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이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과 결합될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할 때 이건 무효. 그리고 이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과 결합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이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소멸할 일이 없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건의 성취 후에, 그리고 이제 조건 성취 후의 효력은 기한의 성취 후의 효력, 기한 도래의 효과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래효라는 것 같은데, 조건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채권적으로 소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인 경우에는 성질상 이건 절대적으로 소급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장래효다.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최소 8문제에서 많이 나온 10문제, 10문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80%는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 간의 효과 그리고 거의 반환 청구 인정이 되느냐 제3자 간의 효과를 잘 나눠서 케이스를 접근을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